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도는 아니지만 근대적 지도학의 시초를 볼 수 있는 지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악영지도는 국경 주변을 그린 독특한 지도로 근대적 지도학의 기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860년 북경조약의 결과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 새로이 국경이 획정됩니다. 이 지도는 북경조약 이후 러시아 연해주 남부 및 조선, 청국의 국경을 중심으로 그린 채색 필사본 지도입니다. 전체적인 제작 기법이나 내용으로 볼 때 19세기 후반부터 러일 전쟁 이전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만강을 도문강으로 표기하고 조선인, 청인 등의 명칭과 이 지역의 각종 군사시설들을 자세히 표시했습니다. 특히 각종 군사시설의 상황과 도로, 전선, 취락 등이 상세한데요. 아마도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도의 제작 기법적인 면에서 보면 해안선이 다소 정밀한 것으로 보아 이미 해안 측량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배가 통할 수 있는 해안과 강 연안의 군사, 행정 중심지와 연결 도로가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표현 방식은 주로 전통적인 수법에 의해 그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법례의 사용, 우모식 기법에 의한 산지 표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식 지도 제작 기법도 다소 도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특히 행정구역, 군사시설, 도로 등을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자세히 표시하고 있답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접경인 청국과 조선 지역은 공백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두만강 하류 지역의 녹둔도입니다. 녹둔도는 조선시대 두만강 지역의 육진 개척 이후 영토로 편입되어 관할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두만강 하구의 토사 퇴적으로 인해 점차 육지에 이어지는 연육화가 진행되어 러시아 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860년 북경조약의 결과 두만강 북동부 일대가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는데요. 이에 따라 녹둔도도 그들의 관할 지역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녹둔도의 연육된 모습과 더불어 이곳이 그 당시 조선인들의 실질적인 거주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실제 측량의 결과가 반영된 지도들도 제작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산림약도를 예로 들 수 있죠. 1910년 5월에 경북 영천군 700면 신천동에 있는 김방구 소유의 산을 측량한 문서입니다. 면적은 1.6반 6무 18보로 적혀 있습니다. 축척을 사용한 측량 지도이며 도로, 분묘, 전, 답 등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방위를 표시하는 기호도 사용하며 소유자 산림과 접하고 있는 이웃의 토지 소유자를 적어 넣기도 했습니다. 토지의 소유 관계를 밝힌 일종의 지적도로서 수록된 내용은 간략합니다. 왜 지도에서 토지의 소유 관계를 밝혔나요? 산림약도는 1908년 1월부터 시행된 삼림법 제19조에 따르는데요. 그 내용은 삼림, 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삼림, 산야의 지적 및 면적의 견적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 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입니다. 이에 의해 측량된 삼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1908년부터 1910년까지 다수 작성된 것이죠. 이 결과 다수의 한국인들은 이러한 법이 전답, 즉 논과 밭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만 전국에 100여 개의 측량학교와 강습소가 설립되었고 측량 및 제도사무소도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근대적인 건축 도면은 다른 근대 기술과 마찬가지로 개항 이후 외국인 기술자들에 의해 도입 제작되었습니다. 일본, 중국, 서양 각국에서 온 관료, 군인, 상인, 선교사 등은 본국의 근대적인 토목 건축 기술을 문호를 위해 개방한 항구와 시장에 도입하여 각종 시설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파제, 부두 등 항구시설, 개항장 도시계획, 철도와 교량 등의 토목시설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일제가 대한제국을 감시하던 통감부 시기의 문건 중 도면이 다수 남아있는 것은 황실 재정 정리를 위해 제실재산정리국이 작성한 것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황실 시설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측량도면은 한국에서 개별 토지와 가옥을 근대적인 측량에 의해 도면으로 작성한 첫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측도는 제실, 재산정리국의 측량기사가 황실의 토지와 가옥을 측량한 도면을 모은 것입니다. 가옥 도본과 토지급 살록 도본은 실측도의 도면을 가옥과 토지로 구분하여 다시 그린 도면들입니다. 이들 실측 도면들은 모두 주소와 해당 토지 및 가옥 주변 상황을 표기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대적인 측량을 통해서 토지 및 가옥의 소유권을 확인받는 제도는 양지야문에서 처음 시도되었다고 앞에서 언급했었는데요. 이후 1906년 토지가옥 증명규칙 제도 도입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토지와 가옥의 매매 등에 대한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을 포함한 내용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측량을 의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앞서 살핀 1908년부터 삼림법이 제정되어 산지에 대한 측량이 대규모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제국기에는 다양한 신축 건물이 근대적인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궁궐 내 건물의 도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황실 재정을 관리하던 국내부 영선사 부서에서 만든 도면들이 존재합니다. 창경궁을 동물원, 식물원으로 개조하는 계획도부터 국내부를 일본 근대식 건축물로 만들려 한 설계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대한제국기의 지도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